2019년 말 처음 발생해 곧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 양식,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의 공포와 생존의 위기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코로나19의 힘겨움은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이주민,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총체적인 삶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치면서 휴업이라든가 뭐 해고,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결국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의 삶 자체가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이제 차별과 배제를 낳았는데 특별히 자국어로 된 정확한 위기 대응 정보에서 배제가 되었고, 마스크 구입과 배분에서 차별과 배제, 이게 초기에 이제 나타났던 거고, 그다음에 작업장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 접근에서 배제가 되었고,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은 지원을 했지만 그 외의 이주민들은 다 배제가 되었죠. 그다음에 과밀한 주거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배제, 일상적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 또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편 부족으로 안전한 기구부터 배제된 이런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초기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에 이제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이주민들이 아예 해당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뭐 많은 장소에 가서 시위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같은 사회 살면서 똑같은 사람들은 이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정부께서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결혼 이민자하고 연적군자한테 이제 주기를 했고, 이제 이주 노동자, 유학생, 뭐 난민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배제가 됐고, 뭐 안산이나 부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배제되는 이주민들한테 이제 지자체에서 결국 이제 조금씩 이제 재난지원금 생겨줬는데 전부는 이제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긴급 생계비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던 그때였는데 이주민들은 모두 빠지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한국인들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기잖아요. 당장 문을 열 수도 없고, 또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의료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주민들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마스크 구입조차도 사실은 어렵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방역 물품 나눠 드리는 거 말고도 사실은 긴급 생계비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시민단체라서 돈이 막 만들어지는 단체들은 아닌데, 그때 다른 재단을 통해서 이제 일부 기부를 받게 돼서 긴급 생계비를 마련해서 이제 뭐 가구 수가 너무 많은 가정, 뭐 난민 가족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으시거나 실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조금 신청과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때는 많지 않아서 총 한 200명 정도 지원 드릴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신청자가 3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을 떨어뜨리는 게 사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단체가. 누가 더 취약한가를 심사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로 부천시는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천시의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지원센터를 긴급으로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과연 한국인 코로나 감염자가 시위에 나왔다면 시위가 폐쇄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짐을 쌌고 그 당시에 신축으로 주상복합이 생겼던 프로지오 상가에 저희가 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난소득 지급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매일매일 줄이 100명 이상씩 줄을 서게 되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입주자들은 굉장히 또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감염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에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게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넓은 대지와 탁 트인 공간 때문에 그나마 부천에 있는 외국인 재난소득 지급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천시가 외국인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도 좀 일찍 지원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에게도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으로 바라본 거죠. 이제 부천 시민과 함께 동등하게 소득을 지원했다. 이것은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테고 많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경기도 10만 원, 부천시 5만 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주민은 5만 원을 지급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급받은 외국인 국민과 결혼 이민자들은 매우 뿌듯했고 그 소득이 뭐 15만 원의 금액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부천시에 살고 있음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보람 있게 지급을 받고 떠났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아까 재난후원금 해주는 것도 제가 꼬마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천에 사는 거 친구도 있는데 못 받아 5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다른 데보다 작지만 외국 사람들이 챙기는 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거지만 우리한테도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좋은 거지. 고용 허가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방역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이것들이 또 거짓말을 해. 어? 내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니들 여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공장 폐쇄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아니 우리 밥 먹을 거 필요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쌀이랑 계란 다 사다 주잖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직접 3개월 동안 뭐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기숙사에만 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많이 발생됐는데 뭐 우리 의사 사장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계속 있으라고 내가 뭐 먹고 싶으면은 내가 계란 쌀이랑 사줄 테니까 여기서 먹어. 그래서 그때는 진짜 힘들게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게 일만 하고 집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2020년 초기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주민들의 감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왜 이주민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생활 환경과 노동 환경에 있는데 감염이 안 되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너무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동선이 겹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염이 안 된 거다.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슬픈 현실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4월, 5월 달 이후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이렇게 외출 못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출퇴근도 하고 자유롭게 이동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감염이 될까봐 또 옮길까봐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외출 못했고 아주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내도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어로 없어가지고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감염되면은 정부가 이 법적으로도 조치를 한다라고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몰라서 일부러 아니라 몰라서 이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군 불이익이 받을까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고용어와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끝나가지고 이제 손실 근로자들이 이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장이랑 재계약해서. 아니면은 아예 미자 기간 끝나가지고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도 잘 안 뜨고, 그리고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못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고, 정부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내놓지 않았어요. 특히 이분들을 이제 예외 조항을 해서 이제 50일 비자를 줬는데, 근데 그 50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근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50일 동안 공장에서 거주를 하면서 공장 일을 안 하면은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누구 기숙사에 그 사람들 살게 하겠냐? 이제 그런 문제 이제 불거주니까 거의 6개월 뒤에 가서 정부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일하는 그런 허가를 내주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 비자 연장도 1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힘들었었고, 거의 6개월이나 완전히 난장판이었고,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미드노크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 나라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제 반지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때 되게 이주 노동자한테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었게 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다른 차별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주민들은 단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 찍힌 채 차별받고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내림동에 제일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갔댔는데 아예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또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아예 망해갖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원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랬는데, 내림동이라는 자체를 마치 코로나가 확진자가 있었던 곳, 혹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으로 인식해갖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림동에 좀 안 좋은 시선과 그 차별적인 시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있은 다음부터는 너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또 오늘은 코로나 몇 명이 터졌다, 또 중국 동포 때문이다, 뭐 코로나가 어떻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아슬아슬해서 너무 싫었어요. 그게 가정집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니까 코로나 무서우니까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한 집만 또 아니고 이틀 있다 또 저쪽 집에서도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나오지 말라고 전화가 와요. 그때 정말 마음이 속상했죠. 일이 다 잘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는 그 집에는 또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또 오지 말라고 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간호사랑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두 주에 한 번씩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옥 아닌 감옥인 것 같았어요. 너무 그때는 우울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보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포들은 안 된다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동 중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중국말을 하게 되고 이제 조선족 언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계시던 한국 분들이 이제 뭐 딱히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희끼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것 또한 네, 저희에 대한 차별이 아니나. 이제 물론 저희는 무안에서 있다가 오지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토탈을 해서 그렇게 다 이제 편견을 가지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내지는 어떤 가게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대서특필이 될 그 시기였잖아요. 네, 대림동 지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이제 기사화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작정 시장을 찾아와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이제 음식 내놓고 막 이제 겨울에 이것저것 파는 게 비위생적이다.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혐오를 선동하는 그런 뭐 르뽀라는 이름을 단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좀 경악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때 항의를 막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그 기사는 빨리 이제 좀 온라인에서 내려갔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로 뭔가 대중의 인식이라던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그 바이러스 최초 발생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제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좀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림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런 차별적인 인식에 더 쉽게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매체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차별이 더 강화되는 부분.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재난이 한 번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재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재난이 끝난 상황에서도 대림동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이렇게 낙인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어쨌든 한번 치유되고 지나가면 끝이지만은 이 사회적 우리 인식에 남아있는 이 낙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2차 재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같은 것들이죠. 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코비드-19 때 특히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회는 재난을 이겨내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은 방역 정책에 줄곧 배제된 채 소외되었고 이전보다 더 심해진 차별과 비난을 견뎌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재난 앞에서 인종, 국적 등으로 시민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주민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주민 애들이 그냥 뭐 돈 벌고 왔으니까 그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 사이에 한국 사람처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이에 같이 살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요? 뭐 그걸 물어보는 분이 꼭 계세요. 그걸 그러면 중국에서 왔다 하면 벌써 눈빛이 딱 틀리거든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언제까지고 차별받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만약 재난이 있었을 때 이 이주민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 나는 이 재난은 같이 감당해야 될 건데 자꾸 이주민들을 배척하고 소수자를 배척하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까? 되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기, 뭐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그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혐오와 차별의 씨앗을 이렇게 키우는 내지는 가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해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혐오 감정 그런 것들이 표현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2000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했던 캠페인이 있어요. 코로나는 이주민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여러 재난 위기를 지내면서 차별과 배제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위기를 뺀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같이 살피면서 어떤 위기 상황일 때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상상으로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